서울대 대자보, 서울대 트루스포럼 시국 대자보, 평양이 붕괴한다. 칼춤에 나선 세계의 패권 경쟁, 김씨봉건항조의 마지막 비명과 문재인 정권의 착각, 국제관계를 형성하는 동력은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몸부림이다. 연일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백척간도에 선 김씨봉건항조는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다.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일까? 한반도의 무력적 화통일과 연방제 통일밖에는 다른 수단을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은 연방제 통일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일삼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 정착 후 북한의 개혁 개방을 이끌어 남북한 투표로 평화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언이 순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뭔가 말할 수 없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암담할 따름이다. 전자이건 후자이건 우리는 미국의 에치슨 라인에서 한반도가 제외되자 6.25 남침이 발발했고 베트남이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미군이 철수하자마자 적화되었던 역사적 교훈을 되돌아보아야 한다. 베트남 적화 당시와 똑 닮은 대한민국의 현실. 베트남 국민들은 평화협정 체결 후 월남의 군사력이 세계 4위이므로 월맹은 10년도 못 가서 무너질 것이라 자신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와 반대였다. 미군이 철수한 후 2년 만에 월남이란 국가는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졌다. 수많은 월남 국민이 보트피플이 되어 망망대해를 떠돌고 사상개조라는 명목 아래 인민재판으로 처형되었다. 월맹도 시간이 자신의 편이 아님을 알았기에 하루라도 빨리 월남을 무력으로 적화시켰던 것이다. 지금 한반도의 현실은 당시 월남의 상황과 너무나 유사하다. 평화정착 후 개혁개방을 통해 김씨봉건항조가 무너지는 것을 김정은이 보고만 있을까? 그 전에 무력적 화통일을 하거나 남한을 구워 삶아 김정은이 대통령이 되는 연방제 통일을 이루거나 미군을 철수시키고 핵으로 남한을 협박해 돈을 수혈받으며 영구히 김씨봉건항조 체제를 유지하려 들 것이다. 그들은 사생결단으로 김씨봉건항조의 해체를 막으려 한다. 김씨봉건항조가 개혁개방에 응하기란 불가능하다. 지금껏 김씨봉건항조는 중국식 개혁개방을 왜 시도하지 못한 걸까? 체제가 붕괴할 수 있어서다. 부유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남한이 존재하는 이상 개혁개방을 시도한다면 김씨봉건항조는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런데도 한반도 평화정착 후 개혁개방이라. 김씨봉건항조는 개혁개방과 동시에 망한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처럼 진실을 깨달은 성난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비참한 최후를 맞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김씨봉건항조와 대화의 개혁개방을 유도한다고? 현실을 한참 모르는 순진한 바람이거나 다른 의도를 갖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시도일 뿐이다. 강대국들의 역학관계, 김씨봉건항조의 명주를 늘리기 위한 핵미사일을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한반도의 운명이 달려있다. 미국은 북한이 핵미사일을 보유해 주변 국가로의 핵도미노가 진행되고 동맹국들과 유대가 약화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미국이 패권국의 지위를 잃고 종이호랑이가 되기를 바라겠는가? 중국과 러시아와 달리 미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친미 정부가 자유민주주의에 따른 통일을 이루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무서운 것은 공산통일국가라도 친미 성향을 띠기만 한다면 미국이 용인해 줄 여지가 있다는 사실이다. 베트남과 같은 친미 성향을 띤 공산국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대목이다. 미국은 더욱 큰 판세를 읽고 움직인다. 이 판세의 중심엔 중국이 있다. 미국은 김씨봉건항조의 비핵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강력한 압박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시도하고 실패하면 군사적 옵션을 행사하겠다고 말한다. 이와 동시에 미국은 무역전쟁 카드를 꺼내 중국을 상대로 슈퍼 301조의 발동과 함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고 친중, 친북 반미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상대로는 FTA 재협상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미국의 동맹인 인도는 중국의 반덤핑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한다. 겉보기와 다르게 경제구조가 취약한 중국이 미국의 압박을 얼마나 견뎌낼 수 있을까? 평양은 곧 붕괴한다. 미국의 김씨봉건항조 타격에는 원포인트 타격, 김정은 참수작전, 전면전 등이 거론되는 중이다. 1994년에는 클린턴이 영변 북핵시설을 타격하려 했으나 원포인트 타격이 실패하면 대한민국에 큰 피해가 온다는 김영삼의 주장에 밀려 타격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진 형국이다. 24년간 미국의 전략자산은 예측하기 힘들 만큼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김씨봉건항조는 방어수단이 그에 비해 나아졌다고 할 수 없다.
시뮬레이션 상 15분이면 전 북한 지역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말한 것처럼 미국에게 타격의 실패를 염려하는 기색은 보이지 않는다. 그저 타격 후에 정치적 뒷수습이 골칫거리일 뿐이다. 문재인은 한반도에서 미국이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전쟁을 일으키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어깃장을 놓았다. 마치 한국군은 김씨본관왕조 타격을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한미동맹을 파기하겠다는 소리로 들린다. 여기에 중국과 러시아도 반미로 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미국은 한반도가 친중반미 입장으로 돌아서는 것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 또한 김씨본관왕조 타격 시 중국의 개입을 간과할 수 없다. 중국은 패권 국가로 가기 위해 반드시 한반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김씨본관왕조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기를 바라는 것 같지는 않다. 김씨본관왕조는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므로 훗날 그들이 베트남처럼 미국 편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위태로운 중국. 그렇다면 과연 중국이 김씨본관왕조 타격에 개입할 수 있을까? 중국은 인도와의 국경 문제 등 주변 국가들과 일촉즉발의 긴장 상태에 있으므로 어느 한 곳에서도 전쟁을 치르기는 부담스럽다. 공산당 내부의 파벌 싸움이 살얼음판인데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부패한 각 군부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태자당, 시진핑, 상하이방, 공청단의 파벌 싸움이 첨예한 상황이며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는 부패한 군부가 시진핑에게 충성하리라 장담할 수도 없다. 게다가 그들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한 경험도 없다. 경제 상황도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중국의 경제는 수출주도형 경제인데 임금 인상 등 여러 요인 탓에 베트남, 멕시코 등으로 기업들의 엑소더스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은 세계 공장으로서의 매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경제 압박은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이처럼 중국은 자기 앞가림하기도 벅차다. 시진핑이 실각하거나 중국이 해체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큰 판세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며 김씨본관왕조 타격 시에도 전후 수습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중국을 어떻게든 요리하려 들고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우리가 나아갈 길. 이러한 역학관계의 한복판에 놓인 대한민국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김씨본관왕조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감당하기 위한 우리 모두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재인 정권은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체제인 김씨본관왕조 아래서 신음해온 2,500만 동포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기 바라며 이러한 격동의 시기에 대한민국의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기 바란다.